안녕하세요. 가스통 버슐라르의 시적 상상력. 앞에서는 사원소 시약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버슐라르의 지금 그 시약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그 불의 상상력, 불. 그러니까 사원소 중에 그 불의 상상력에 대한 텍스트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그 불의 전식 분석과 촛불의 미학, 이 두 작품을 이제 토대로 해서 발췌문을 볼 겁니다. 말씀자. 요 불의 정신 분석 부시카날리스 드프 이 작품은 버슐라르가 이제 과학 철학에서 상상력 연구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저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버슐라르는 이제 과학 철학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촛불의 미학, 플라mme d'une chandelle 이것을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촛불의 미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이제 촛불의 불꽃, 이렇게 되는데, 이런 번역서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촛불의 미학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것은 버슐라르가 그 마지막 저서다가 남긴 작품인데, 작은 촛불 앞에서 느끼는 고독과 존재의 불꽃에 대한 내밀한 기록이다. 어떤 버슐라르의 그 상상력의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발췌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췌문은 연금술적 상상력, 그 술, 알코올의 리퀘르 드 푸, 그 불의 액체. 그래서 그냥 그 술과 타는 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제일 앞에 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내용이라, 제일 첫 번째 발췌문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슐라르의 그 상상력 시학은 그 하나의 원소보다도 그 두 개의 원소가 이렇게 결합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아주 환상적인 그런 세계들이 있어요. 그게 더 어떤 점에서는 그 버슐라르 상상력의 정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이건 그 애주가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알코올은 불의 물이다. 불의 물이다. 그 물은 물인데 거기에 이제 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과 물의 어떤 혼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알코올은 마시는 불이며 마시는 불. 또
액체가 된 불꽃이다. 이게 참, 액체가 된 불꽃이다. 연금술적 상상력 속에서 이러한 상반된 것들의 결합은 완전한 종합을 이룬다. 상반된 것들이, 불과 물은 아주 상반된 그런 물질들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화해롭게 결합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불은 더 이상 물에 대항하지 않고 물 속에 거주하며 그에게, 그는 물이죠. 물에게 남성적인 힘을 부여한다. 불타는 물을 마시는 것은 생명의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세계의 열기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물은 아주 대표적인 여성 원소죠. 또 불은 대표적인 남성 원소고, 네. 가장 여성적인 물과 가장 남성적인 불이 어떻게 화해롭게 결합되는가. 그래서 바슈라는 다른 곳에서는 그 술을 가장 여성적인 물과 가장 남성적인 불이 가장 화해롭게 결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결혼된 그런 상태다. 자, 이제 이런 것들 좀 염두에 두면서 보겠습니다. 원문 보겠습니다. L'alcool est une eau de feu. 알코올은, 술은, une eau de feu. 직역을 하면 불의 물이죠. 불의 물이다. C'est un feu qui se boit, une flamme qui devient liquide. 그러니까 불은 그러니까 그 불의 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스부아, 이게 마시는 거죠. 마시는 건 물이죠. 그러니까 마시는 불이다. 마시는 불이다. 또 une flamme qui devient liquide. 또 달리 얘기하면은 액체, 리퀴드가 된 그런 액체가 된 불꽃이다. 또 donc l'imagination alchimique, cette union de contraires représente la synthèse parfaite. imagination alchimique, 그러니까 연금술적 상상력. 이 연금술적 상상력이라는 게 참 정말 외국적인 거죠. 연금술은 뭐예요? 하여튼 마치 그 애벌레가 한 마리 나비가 되듯이 어떤 존재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연금술이죠. 그냥 굴이나 뭐 이런 것이 금이 되는 거니까. 연금술적 상상력에서는 cette union des contraires, contraire는 서로 상반되는 거죠. 서로 상반되는 것들의 결합, union이 représente, 나타낸다. 뭐를? La synthèse parfaite, 완벽한 종합을 이뤄낸다. 이런 연금술적 상상력이 없으면은, 이것이 없으면은, 그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완벽한 종합을 이루어낼 수가 없겠죠. Le feu ne s'oppose plus à l'eau. 불은 이제 이런 완벽한 종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불은 이제 더 이상 물에 대항하지 않는다. Il habite. 여기서 일은 불이겠죠. 불은 라비트. 물 속에 거주한다. 물에 거주한다. 또, lui donne sa force virile.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물이겠죠. 물에게, sa force virile. 남성적인 어떤 힘을 부여해준다. boire l'eau de feu, 불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c'est s'approprier la chaleur du monde tout en gardant la fluidité de la vie. 그건 뭐냐면은 불의 물을 마신다는 것, 즉 술을 마신다는 것은 s'approprier, 스스로를 적응하는 거다. La chaleur du monde, 세계의 열기, 세계의 열기. 그러니까 스스로를 세계의 열기에 적응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서 tout en gardant la fluidité de la vie, 생명의 fluidité, 유동성, 생명의 그 유연함, 유동성을 지키면서, 견제하면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생명의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세계의 열기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것이다. 진짜 아주 정말 정말 멋진 그런 문장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코올은 불의 물이다. L'alcool est une eau de feu. 불의 물이다. 알코올은 마시는 불이며 c'est un feu qui se boit. 마시는 불이며, 알코올은 마시는 불이며 액체가 된 불꽃이다. Une flamme qui devient liquide. 액체가 된 불꽃이다. Dans l'imagination alchimique, 연금술적 상상력에서는 cette union des contraires, 이러한 서로 상반되는 것들의 결합, 그 결합은 représente la synthèse parfaite, 완벽한 종합을 이루어낸다. Le feu ne s'oppose plus à l'eau. 불은 여기에서 더 이상 물에 대항하지 않는다. Il habite. 불은 물 속에 거주하며 et lui donne sa force virile. 물에게 남성적인 힘을 부여해준다. boire l'eau de feu, 불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c'est s'approprier la chaleur du monde tout en gardant la fluidité de la vie. 생명의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세계의 그 열기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것이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바닷가에 그 석양이 지는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표현한 건데
그 우주적 결합, 우주적 결합. 그 불타는 바다와 석양 이렇게인데 라메 enflammé 불타는 바다와 쿠션 석양. 석양이 바다와 만나는 풍경을 통해 거대한 우주적 차원에서 두 원소의 화해를 묘사한다. 이것도 앞에서 본 거와 상당히 흡사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선 바다에 그 석양이 지는 것은 그 태양이라는 남성 불과 또 바다라는 여성 물, 이 두 원소가 어떻게 결합되는가? 그것이 이제 만나서 이루어내는 그 아름다운 노을, 그 석양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우주적 차원의 어떤 그 남성과 여성의 그 결합된 모습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번역 먼저 보겠습니다. 바다 위로 저무는 석양, 노을의 장관은 불과 물의 결합을 보여주는 가장 거대한 이미지다. 또 우주적인 이미지죠. 태양, 바다 이런 거니까. 불의 하늘은 깊은 물속에 투영되어 온 세상이 소멸하지 않으면서도 타오르는 듯한, 소멸하지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면서도 이렇게 타오르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듯한 완전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원소들이 싸움을 멈추고 색채의 영광 속에서 하나가 되는 뜨거운 평화다. 색채의 영광 속에서 하나가 되는 뜨거운 평화이다. 물은 빛이 되고 불은 지평선이 된다. 자, 원문 보겠습니다. Le spectacle du soleil couchant sur la mer est la plus grande image de l'union de feu et de l'eau. spectacle du soleil couchant, 그 석양이죠. soleil couchant, 그 석양의 장관, 광경, 석양의 그 노을 지는 석양의 그 장관, 그 광경, 시골라메. 그러니까 바다 위에 그 석양의 모습은 la plus grande image, 가장 위대한 그런 이미지다. 가장 큰 이미지다. 뭐에? l'union de feu et de l'eau. 불과 물의 결합. 불과 물의 결합의 가장 우대한 그런 이미지다. 우리는 왜 그런 노을을 보면서 이렇게 황홀해 하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Le ciel de feu se reflète dans l'eau profonde. Le ciel de feu, 불의 하늘, 불의 하늘. 그래서 이제 태양의 하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불의 하늘. Se reflète dans l'eau profonde. 깊은 물 위에 반사된다. 그래서 불의 하늘은 깊은 물 속에 투영된다. 투영되고, 근데 créant une substance totale où le monde entier semble s'embraser sans se consumer.
그 송브라세는 이제 그냥 타오르는 거고, 스 공수메는 타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송,스 공수메, 그러니까 타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띠는데, 그 세계는 그 세계 전체가 온 세상이 소멸하지 않으면서 또 타오르는 듯한 그런 시스템스 토탈, 어떤 그 총체적인 실체, 그래서 완전한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보면은 크레아오 있는 시스템스 토탈을 어떤 그 총체적인 그런 실체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총체적인 실체냐면은 Le monde entier semble s'embraser, 이 세계 전체가 s'embraser sans se consumer, 소진되지 않으면서도 타오르는 듯한 그런 총체적인 실체, 온 세상에 소멸하지 않으면서도 타오르는 듯한 완전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C'est une paix ardente où les éléments cessent leur lutte pour s'unir dans une gloire de couleur. 이것은 une paix ardente, ardente, 열렬한, 불타는, 그것은 뜨거운, 그것은 어떤 그 뜨거운 평화다. 불타는 평화다. 이제 평화가 뜨겁다는 것은 참 저한테 신선한 느낌을 주는데, 어떤 뜨거운 평화냐면은 그 안에서 les éléments cessent leur lutte, 그 요소들이, 엘레몬, 그 원소들이 cessent leur lutte, 그 투쟁을 멈추고, 그래서 엘레몬은 이제 그 여성적인 물과 남성적인 그 태양빛이겠죠. 그것이 서로 상반되지만 그 투쟁을 멈추고 pour s'unir, 그 결합되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더 어울려요. 이렇게 싸움을 멈추고서 그 결과로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pour s'unir dans une gloire de couleur, 색채의 영광, 색채의 영광 속에서, 색채의 영광, 노을빛이겠죠. 노을빛, 그 노을빛 속에서 그 s'unir, 결합되는 것, 색채의 영광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결합되는 그런 뜨거운 평화다. L'eau devient lumière, 물은 빛이 되고, 지금 그 물과 빛이 지금 하나가 되는 거니까, le feu devient horizon, 불은 수평선이 된다. 지평선, 수평선. 그래서 수평선이 더 어울리겠네. 물은 빛이 되고 불은 지평선이 된다.
물과 불이 지금 완전 아주 화해롭게 결합된 그런 모습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 위로 저무는 석양의 장관은 불과 물의 결합을 보여주는 가장 거대한 이미지다. Union du feu et de l'eau. 불과 물의 결합. 불의 하늘은 깊은 물속에 투영되고 온 세상이 소멸하지 않으면서도 타오르는 듯한 완전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sans consumer, 소멸하지 않으면서도 sans 타오르는 듯한 그런 substance total, 완전한 물질, 총체적인 실제를 이루어낸다. 이들은 원소들이 싸움을 멈추고 les éléments cessent leur lutte, 싸움을 멈추고 투정을 멈추고 어떻게 되냐? 색채의 영광 속에서 dans une gloire de couleur 하나가 되는 s'unir, 결합되는 뜨거운 평화이다. C'est une paix ardente. 뜨거운 평화다. 물은 빛이 되고 l'eau devient lumière et le feu devient horizon. 불은 수평선이 된다. 이와 같이 그 바슐라르의 그 사원소에 대한 상상력은 원소 하나하나의 그런 이미지보다 이렇게 서로 어울렸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더 진수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승하는 상상력, 이마지나시옹 아성시오넬, 상승하는 상상력. 여기서 이제 그 주로 불에 대한 상상력이죠. 이거는 자, 번역 먼저 보겠습니다. 불꽃은 수직적 실제이다. 수직적 실제, 수평적이 아니고 수직적 실제다.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모든 것은 하늘을 향해 도약하는 불꽃의 끝에 의지한다. 불을 응시하는 것은 상승의 교훈이다. 시인은 우리에게 대지의 무거움을 버리고 공기의 가벼움과 결혼하도록 가르친다. 영혼은 불꽃의 도약과 자신을 동시할 때 스스로 가벼운 공기가 된다. 원문 보겠습니다. La flamme est une réalité verticale. 그 수직적 실체, 수직적 실체. 그러니까 불꽃은 그 수직적 실체다. 왜? 불꽃은 그 위로 타오르는 거니까. Mais tout ce qui monte en nous s'appuie sur la pointe d'une flamme qui s'élance vers le ciel. Tout ce qui monte en nous, 우리 안에서 monte, 솟아오르는 그 모든 것은 s'appuie sur 뭐뭐에 의존한다. 뭐에? La pointe d'une flamme. 그 pointe는 어떤 점인데 그 불꽃이 그 맨 위의 점, 맨 꼭대기 점을 말하겠죠.
그 불꽃의 끝, 불꽃의 그 끝에 의지한다. 근데 그 불꽃의 끝이라는 것은 기셀랑 스페르시엘,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도약하는, 하늘을 향해서 셀렁스, 날아오르는, 하늘을 향해 도약하는 불꽃의 끝에 의지한다. 하늘을 향해 도약하는 불꽃의 끝에 의지한다. La contemplation de feu est une leçon d'élévation. contemplation, 어떤 응시죠. de feu. 그러니까 그 불꽃을 응시한다는 것은 leçon d'élévation, 어떤 상승의 교훈이다. 이제 그 불꽃을 응시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승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Le poète nous enseigne à quitter le pesanteur du sol.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à quitter la pesanteur du sol. 이 땅의 무거움, 대지의 무거움, 이 대지의 무거움을 떠나서 pour épouser la légèreté de l'air, 그 공기의 가벼움과 épouser, 이게 이제 그 결혼시키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대지의 무거움을 떠나서 공기의 가벼움과 결혼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친다. 시인은 우리에게 대지의 무거움을 버리고 quitter la pesanteur du sol, 공기의 가벼움과 결혼하도록 가르친다. épouser la légèreté de l'air, 공기의 가벼움과 결혼하도록 우리를 가르쳐준다. L'âme se fait aérienne quand elle s'identifie à l'élan de la flamme. 그 l'âme, 우리의 영혼은 se fait aérienne, 그 공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기화한다, 공기처럼 가벼워진다, 이런 얘기죠. 언제? quand s'identifie, 하나가 될 때, à l'élan de la flamme. 그러니까 불꽃, élan de la flamme, 불꽃의 도약, 불꽃의 도약과 하나가 될 때, 동시될 때, 스스로 공기가 된다.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진다는 얘기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불꽃은 수직적 실체이다. réalité verticale.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모든 것은 하늘을 향해 도약하는 불꽃의 끝에 의지한다. 불을 응시하는 것은 상승의 교훈이다. 시인은 우리에게 대지의 무거움을 버리고 공기의 가벼움과 결혼하도록 가르친다. 영혼은 불꽃의 도약과 자신을 동시할 때 스스로 공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갑니다. 이 프로메테우스 컴플렉스라는 것은 이제 그 바슐라르가 여러 가지 그 컴플렉스를 이런 오일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그 물과 꿈에서는 뭐 오피리아 콤플렉스 뭐 이런 게 있었죠. 불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메테우스 컴플렉스 또
아, 엠페도클레스 콤플렉스, 또 노발리스 콤플렉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속성 중에서 그 프로메테우스 그런 속성이 있죠. 자, 여기서 먼저 프로메테우스 콤플렉스. 그래서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는 뭐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인물인데, 그러니까 천상의 불을 인간에게 천상의 불을 훔쳐갖고 인간에게 갖다 줘갖고 벌을 받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메테우스 콤플렉스가 뭐냐? 자, le complexe de Prométhée est le complexe d'Oedipe de la vie intellectuelle. 이 말이 좀 약간 쉽지가 않은데, 프로메테우스 콤플렉스는 la vie intellectuelle, 그러니까 지적인 삶에 있어서의 오디푸스 콤플렉스다. 그러니까 오디푸스 콤플렉스보다는 훨씬 더 지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프로메테우스 콤플렉스나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결국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아주 금지된 신으로부터의 불을 훔쳐오는 인물이고, 또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와의 어떤 갈등 관계를 얘기하는 이제 그런 콤플렉스죠. 그래서 이것은 둘 다 어떤 기존의 지식, 기존의 권위, 여기부터 이제 그 지식을 훔쳐오거나 빼앗아오는 이제 그런 인물들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들보다 더 많이, 스승보다 더 많이 알게끔 우리를 부추긴다. 그러니까 이런 컴플렉스는 다 어떤 기존의 어떤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죠. 그래서 불을 훔치는 행위, 이게 프로메테우스죠. 그것은 곧 스스로 해방되는 정신의 근본적인 행위다. 그렇지. 해설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권위로부터의 해방. 우리는 기존의 지식, 이를테면 아버지나 스승의 지식을 훔쳐오거나 빼앗음으로써 그 지식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지적 정체성을 차지를 하죠. 바슐라르는 지식을 향한 인간의 갈망을 불을 훔치는 행위에 비유합니다. 스승이나 부모라는 권위를 금기된 건데, 권위를 넘어서는 인간의 지적 허영심과 야망이 곧 과학의 추진력이 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대상을 순수하게 관찰하기보다는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시적으로 경고한다. 자, 원문 보겠습니다. Le complexe de Prométhée est le complexe d'Oedipe de la vie intellectuelle.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콤플렉스는 지적인 삶에서 지적인 삶에 나타난 오디푸스 콤플렉스다. 그러니까 il nous pousse à savoir autant que nos pères. 그러한 콤플렉스는 우리를 autant que 그만큼 nos pères 우리의 아버지들만큼 어떤 지식을 갖도록 이렇게 부추긴다 이거죠. 또 플리크 노페르 그만큼뿐이 아니라 플리크 그 이상으로 우리의 아버지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알을 갖도록 이렇게 부추긴다. 또 플리크 노메트 이때 메트는 뭐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스승 그 이상으로 지식을 부추긴다. 얘기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들만큼 아버지들보다 더 많이 스승보다 더 많이 알게끔 우리를 부추긴다. 그 다음에 voilà le feu, c'est l'acte même de l'esprit qui s'émancipe, émancipe, 해방하다, 자유를 주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불을 훔친다는 것은 그것은 c'est l'acte même de l'esprit 어떤 정신의 행위 그 자체다. qui s'émancipe 그 해방 s'émancipe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되는 정신의 행동 그 자체다. 그것은 곧 스스로 해방되는 정신의 근본적인 행위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Le complexe de Prométhée et le complexe de la vie intellectuelle. 프로메테우스 콤플렉스는 지적인 삶에 나타난 오디푸스 콤플렉스다. Il nous pousse à savoir. 그것은 우리를 알도록 이렇게 부추긴다. 어떤 그 높배 우리의 아버지들보다 그만큼 또 플리크 더 많이 또 플리크 노메트 우리의 스승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지식을 갖도록 부추긴다. 몰레르 불을 훔친다는 것은 뭐냐? C'est l'acte même de l'esprit. 어떤 정신의 행위 그 자체다. 어떤 정신? qui s'émancipe. 스스로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정신. 네, 행동 그 자체다. 자, 그 다음 엠페도클레스 콤플렉스인데 le complexe d'Empédocle 그 엠페도클레스는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 죽음을 선택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를 말하는 거죠. 엠페도클레스. 그러니까 불 속으로 뛰어들어 죽음을 선택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불이 파괴적인 힘에 매혹되어 죽음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정화하고 불꽃과 하나가 되려는 파괴적이고도 시적인 충동이다. 이는 지식의 획득, 일테면 그 프로메테우스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바슐라르는 이것을 인간이 죽음을 가장 찬란한 빛의 변화로 포장하려는 상상력의 발로라고 보았다. 여기까지만 먼저 보죠. 하여튼 엠페도클레스가 이제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대강 염두에 두고서 자, 불은 시신을 남기지 않고 죽는 원소이다. 불 속에서 죽는다는 것은 모두를 위해 죽는 것이며 순수하고 온전한 희생물이 되는 것이다. 타오르는 불길의 부름은 곧 저 너머의 부름이다. 저 너머 세계. 일테면 사후 세계. 부릅니다. 자, Le feu est un élément qui meurt sans cadavre. 불은 cadavre가 시체죠. 그 시체 없이 죽는 그런 원소다. 그렇죠. 불은 모든 걸 태워서 다 없애는 거니까. Mourir par le feu, c'est mourir pour tous. Mourir par le feu. 그러니까 불을 통해서 죽는다는 것은 c'est mourir pour tous. 모두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C'est être une victime pure et totale. 그것은 victime pure, 순수하고 전체적인 그런 희생물. 순수하고도 그런 전적인 그런 희생물이 되는 것이다. 순수하고 온전한 희생물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l'appel du brasier est un appel de l'au-delà. 그 브라지에가 이제 어떤 화염 덩어리, 불구덩이. 그래서 여기서 타오르는 불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타오르는 불길의 부름, 불구덩이가 우리를 부르는 것은, l'appel du brasier, 그것은 뭐냐? appel de l'au-delà, 저 너머의 세계, 저 너머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다. 언제나 현실이 아닌 우리는 저 너머의 세계를 동경하고 꿈꾸고 그러죠. 그거에 대한 그 욕망의 발현이 말하자면 엠페도클레스 콤플렉스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겠죠. 바슐라르는 불의 파괴성을 시신 없는 죽음이라는 지극히 시적인 문장으로 승화시킨다. 엠페도클레스가 화산에 몸을 던진 것은 자살이 아니라 지저분한 물질성을 벗어던지고 빛의 존재로 변모하려는 존재론적 도약이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흔적을 지음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깨끗한 소멸을 완성한다. 그 다음에 또 불과 관련해서 또 노발리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 엠페도클레스의 그 컴플렉스하고는 좀 반대가 되는 이제 그런 건데,
만물이 내면에서 고동치는 따스한 그런 혈관.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컴플렉스인데, 노발리스는 독일 낭만주의 시인으로, 그는 불을 외부의 위협이 아닌 내밀한 생명력으로 보았다. 우리 내면에서 따스하게 피어오르는 그 생명력, 불을 그렇게 봤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해설을 먼저 보고 봅시다. 의미. 불을 사물이나 존재의 내부에서 피어나는 따스하고 다정한 열기로 이해하는 상상력인데, 자연과 인간을 완전한 공감의 세계로 인식하며 불을 우주의 혈관을 흐르는 피나 꽃처럼 피어나는 생명의 빛으로 낭만을 한다. 이는 분석적인 과학적 시선과는 대조되는 서정적인 태도다. 이 문장은 불을 외부의 뜨거움이 아닌 내면의 다정함으로 치환하는데, 노발리스의 세계에서 불은 무서운 불길이 아니라 마치 식물이 꽃을 피우듯 존재 내부에서 배어나는 생명의 열기다. 바슐라르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속에 따뜻한 피, 생명이 흐른다고 믿고 싶어하는 인간의 원초적 공감을 이 컴플렉스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이 해설을 좀 염두에 두고서 번역도 먼저 보겠습니다. 열기는 내밀함의 속성이다. 내밀함의 속성이다. 불꽃은 안으로부터 피어나는 빛의 꽃이다. 안으로부터 피어나는 빛의 꽃이다. 노발리스에게 불은 대지의 피이며 물질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부드러운 온기이다. 굉장히 로맨틱하죠. La chaleur est une propriété de l'intériorité. 그 내밀함, 내면성, propriété. 그래서 그 열기, 뭐 불이나 해도 상관없죠. 그 불은, 열기는 그 내면성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그 외부의 그런 불꽃 이런 것보다도 노발리스 컴플렉스에서는 이제 그 내면의 따스함, 내면의 속성, 내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불의 속성 이런 걸 지금 주목하는 거죠. La flamme est une fleur de lumière. 그 불꽃은 빛의 꽃이다. fleur de lumière. 빛의 꽃이다. 어떤 빛이냐면은 qui s'épanouit du dedans. 안에서, 안으로부터 dedans. 안으로부터 s'épanouit. 피어나는, 안으로부터 피어나는 그 빛의 꽃이다. 안으로부터 피어나는 빛의 꽃이 불꽃이라는 거죠. 노발리스, le feu est le sang de la terre. 노발리스에게 불은 대지의 피다. 대지의 피다. Une chaleur douce qui anime la matière. 그 마티어 어떤 물질을 아니메하는 그 물질의 어떤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아주 부드러운 열기다. 부드러운 온기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기는 내밀함의 속성이다. propriété de l'intériorité. 불꽃은 안으로부터 피어나는 빛의 꽃이다. 불꽃은 안으로부터 피어나는 빛의 꽃이다. Une fleur de lumière. 빛의 꽃이다. 노발리스에게 불은 대지의 피이며 pour Novalis, le feu est le sang de la terre. 대지의 피이며 une chaleur douce qui anime la matière. 물질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부드러운 온기다. 그러니까 불과 관련해서 바슐라르가 제시하는 그 세 개의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컴플렉스, 엠페도클레스 컴플렉스, 노바리스 컴플렉스. 자, 여기는 그 고독과 촛불, 라 솔itude 드라 샹델. 직역을 하면 이제 뭐 촛불의 고독 이렇게 되네요. 촛불의 불꽃은 고독의 친구이다. 그것은 축소된 세계이다. 고독한 몽상가에게 그것은 밤속에 깨어있는 살아있는 현존이다. 밤속에 깨어있는 살아있는 현존이다. 그것은 촛불이겠죠. 그것은 우리를 가정의 평화로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되돌려 보낸다. 그 부드러운 밝음 속에서 영혼은 평온해지고 자신을 둘러싼 침묵과 화해한다. 자, 원문 보겠습니다. La flamme d'une chandelle, elle est compagnon de la solitude. 촛불의 불꽃, 촛불의 불꽃은 솔리티드, 고독의 친구다. 고독의 동반자다. Elle est un monde en miniature, 뭐 축소용, 모형 이런 뜻인데, 그것은 그 불꽃은 그 축소된 세계다. 그러니까 세계의 축소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촛불 속에도 하나의 세계가 이제 들어있다. 그런 얘기일 텐데. Pour le rêveur solitaire, elle est une présence vivante qui veille dans la nuit. rêveur solitaire, 고독한 그 몽상가, 고독한 그 몽상가에게 그것은 elle est une présence vivante, 살아있는 현존이다. 살아있는 현존이다. qui veille dans la nuit. 밤 속에서 깨어있는, 그러니까 밤에 깨어있는 그런 살아있는 현존이다. 촛불 살아있는 현존이래요. présence vivante. Elle nous ramène à la paix du foyer. 그 불꽃은 그 가정의 평화, la paix du foyer, 가정의 평화로 우리를 이끈다. 또 au souvenir d'enfance,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불꽃이 그렇다는 거죠. Dans sa douce clarté,
그 부드러운 밝음 속에서 그러니까 촛불의 불꽃이죠. L'âme s'apaise et se réconcilie avec le silence qui l'entoure. 그러니까 영혼은 s'apaise 아주 평온해지고 또 se réconcilie 화해한다. 뭐와? avec le silence qui l'entoure. 그 침묵과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싼 그 침묵과 화해한다. 그러니까 그 침묵이 그 부담스러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한대 그거하고. 촛불은 거대한 불과 달리 내밀한 고독의 상징이다. 어둠 속에서 홀로 타오르는 작은 불꽃은 몽상가에게 외로움이 아닌 살아있는 현정과의 대화를 선사한다. 이 문단은 촛불이 어떻게 개인의 내면 공간을 보호하고 집중시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촛불의 불꽃은 고독의 친구이다. 공파뇽 de la solitude. 그것은 축소된 세계이다. Un monde en miniature. 고독한 몽상가에게 그것은 밤속에 깨어있는 살아있는 현존이다. présence vivante, 살아있는 현존. qui veille dans 밤속에 깨어있는 살아있는 현존이다. Elle ramène à la paix du foyer, 가정의 평화로 우리를 이끌고 또 au souvenir d'enfance,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Dans sa douce clarté, 그 부드러운 밝음 속에서 l'âme s'apaise, 영혼은 평온해지고 se réconcilie avec le silence qui l'entoure, 자신을 둘러싼 침묵과 화해한다. 그 다음에 이제 램프의 불과 그 촛불, lampe et chandelle. 여기서 램프는 이제 그 전등불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램프는 작업의 표식이나 촛불은 몽상의 표식이다. 그러니까 램프는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켜놓는 거고, 촛불은 우리에게 몽상을 제공해 준다 이런 거죠. 램프 아래에서는 공부를 하지만 촛불 아래에서는 이거 애자가 이렇게 됐지. 꿈을 꾼다. 전혀 용도가 달라요. 램프하고 촛불하고. 램프는 책을 비추고 촛불은 영혼을 비춘다. 양초에는 전등에는 없는 내밀함이 있다. 왜냐하면 양초는 스스로 타들어가며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타들어가며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 La langue pour le signe de travail, 어떤 작업, 일, 어떤 작업의 표식이고, mais la chandelle est le signe de la rêverie, 몽상, rêverie, 꿈. 그 촛불은 몽상의 표식이다. On étudie avec une lampe, 우리는 그 램프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on rêve avec une flamme, 그 촛불과 함께는 우리는 꿈을 꾼다.
La lampe éclaire le livre. 또 램프는 책을 밝혀주고 La chandelle éclaire l'âme. 촛불은 영혼을 밝혀준다. Il y a dans la bougie une intimité qui manque à la lampe électrique. 그 부시, 이 촛불, 그 양초. 그 양초에는 그 인티미티, 어떤 내밀성이 있는데, 어떤 내밀성이냐면은 qui manque à la lampe électrique. 그러니까 그 전등이죠. 전등에는 결핍되어 있는, 전등에는 없는 그런 내밀성이 양초에는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car la bougie se consume. 이게 타 없어지는 거죠. 양초는 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Elle se sacrifie. 이제 스스로를, 양초는 스스로를 이렇게 희생하면서 타 없어지면서 이제 불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번 더 읽겠습니다. 램프는 작업의 표식이나 signe du travail. 촛불은 몽상의 표식이다. signe de la rêverie. 램프 아래서는 공부를 하지만 촛불 아래서는 꿈을 꾼다. 램프는 책을 비추고 촛불은 영혼을 비춘다. 양초에는 전등에는 없는 내밀함이 있다. 왜냐하면 양초는 스스로 타들어가며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le temps vertical, 수직적 시간. 보통 시간은 수평적으로 흘러가지만 이 불꽃은 수직적 그 시간을 대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꽃의 시간은 수직적 시간이다. 그것은 과거도 미래도 없이 자신의 강렬함 속에서 타오르는 순수한 순간이다. 불을 꿈꾸는 자는 시간을 셈세지 않고 섬광의 타오르는 지석 속에서 산다. 매 순간이 영혼이다. 불꽃은 시간의 선형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선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불꽃의 시간은 선형성을 폐지하여 우리에게 존재의 즉각성을 부여한다.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상적인 선형적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형적 시간에서 벗어나, 이 선형적 시간,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선형적 시간에서 벗어난 질적 시간. 이제 시간이 멈춰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수직적으로 펼쳐지는 이제 그런 시간의 개념이죠. 불꽃이 타오르는 강렬한 찰나는 과거와 미래의 인간관계를 끊고 오직 현재라는 순간 속에 영혼을 응축시킨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경험하는 시적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염두에 두고서 원문 보겠습니다.
Le temps de la flamme est un temps vertical. 그 불꽃의 시간은 수직적 시간이다. C'est l'instant pur, sans passer le futur. 그것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 그런 순수한 순간이다. Qui brille dans sa propre intensité. 그것은 자신의 그런 강도, 자신의 그런 강렬함 속에서 타오르는 것이다. 자신의 강렬함 속에서 타오르는 순수한 순간이다. Le revers du feu ne compte pas les heures. 불꽃을 몽상하는 자는, 불꽃을 꿈꾸는 자는 ne compte pas.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죠. ne compte pas les heures. 시간을 셈하지 않는다. Il vit dans la dureté ardente de l'éclair. éclair, 뭐 번개, 섬광 이런 뜻이죠. 그는 그 몽상가는 그러니까 순간적인 빛이죠. 섬광. 그 섬광의 불타는 지속 속에서 산다. 섬광의 타오르는 지속 속에서 산다. Chaque seconde est une éternité. 그래서 매 초, 그러니까 매 순간이 éternité, 영원이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결국 뭐 시간이 멈추는 거죠. 시간이 멈추고 시간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제 그것이 영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이 영원이다. La flamme abolit la linéarité. linéarité. 이것이 이제 그 선형성이라고 번역한 건데, linéarité. 그러니까 선적인 거죠. 그래서 그 불꽃은 시간의 그런 선형성을 폐지하고, 버리고, 선형성을 멈추게 하고, 어떻게 하냐. Pour nous donner l'immédiatement. l'immédiateté. 즉각성. 그 존재의 그 즉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불꽃은 시간의 선형성을 폐지하고 우리에게 존재의 즉각성을 부여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불꽃의 시간은 수직적 시간이다. temps vertical. 그것은 과거도 미래도 없이 sans passé ni futur, 자신의 강렬함 속에서 타오르는 순수한 시간이다. Sa propre intensité. 자신의 강렬함 속에서 타오르는 그런 순수한 시간이다. instant pur. 순수한 순간이다. 불을 꿈꾸는 자는 시간을 세지 않고 le revers du feu ne compte pas les heures. 시간을 세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순간에 몰입하는 거죠. Il vit dans la durée ardente de l'éclair. 섬광에 타오르는 지속 속에서 산다. 그다음에 chaque seconde est une éternité.
매 순간이 영원이다. La flamme abolit la linéarité du temps. 불꽃은 시간의 선형성을 폐기하고 pour nous donner l'immédiateté de l'être. 존재의 즉각성을 우리에게 부여해준다. 그 다음에 le tremblement de la vie. 어떤 생명의 어떤 흔들림, 생명의 떨림, 좀 뭐 생명의 설렘,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불꽃의 떨림과 생명력 이렇게 했는데요. 자, 불꽃은 흔들린다. 이게 흔자가 이렇게 됐네요. 이 흔들림은 빛의 생명 그 자체이다. 그것은 존재하려는 노력을 지원한다. 움직이지 않는 불꽃은 죽은 불꽃일 것이다. 끊임없는 동요를 통해 불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불안정함에 대해 또 우리들의 나날루에 부는 망각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 말한다. La flamme tremble. 불꽃은 흔들린다. Ce tremblement est la vie même de la lumière. 이 흔들림은 빛의 생명 그 자체이다. Il témoigne de l'effort d'exister. 존재하다. 존재하려는 노력. 그것은 존재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존재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지원한다. Une flamme immobile serait une flamme morte.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불꽃은 죽은 불꽃이다. Flamme morte. Par son agitation incessante,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그런 동요, 이 끊임없는 동요를 통해서 La flamme nous parle de. 이 불꽃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뭐를? Notre propre instabilité. 우리 자신의 어떤 불안전성, instabilité.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죠. 또 de notre désir de durer. 우리가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 Malgré le vent de l'oubli. 망각의 바람. qui souffle sur nos joues. 우리의 나날들의 불어오는 그런 망각의 바람. 그런 망각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 우리의 욕망을 말해준다. 불꽃은 흔들린다. 이 흔들림은 빛의 생명 그 자체이다. 그것은 존재하려는 노력을 지원한다. 움직이지 않는 불꽃은 죽은 불꽃일 것이다. 끊임없는 동요를 통해 불꽃은 우리에게 자신의 불안정함에 대해 우리들의 낱날 위에 부는 망각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 말해준다.
그 다음 불꽃을 통한 시적 도약, 렐랑 포에티크 시적 도약. 시인은 불꽃을 바라보며 자신 안에서 날아오르는 힘을 느끼는 자이다. 불꽃을 바라보며 자신 안에서 날아오르는 힘을 느끼는 자이다. 불꽃은 변신의 동력이다. 그것은 단단한 물질을 순수한 빛으로 변형시킨다. 마찬가지로 시는 힘든 현실을 순수한 조화로 변형시킨다.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불꽃의 연금술이 존재한다.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불꽃의 연금술. 원문 보겠습니다. Le poète est celui qui, en regardant une flamme, sent en la force de s'envoler. Le poète, 시인은 기이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 En regardant une flamme,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sent, 느낀다. only, 자신 안에 la force de s'envoler, 날아오르는 힘, 위로 솟구치는 그런 힘을 느낀다. 그 느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시인이다 이거죠. 시인은 불꽃을 바라보며 자신 안에서 날아오르는 힘을 느끼는 자이다. La flamme est le moteur de la métamorphose. métamorphose, 변신이죠, 변신. 그래서 불꽃은 변신의 동력이다. 어때요, 여러분? Elle transforme la matière solide en lumière pure. 그 불꽃은 그 matière solide, 그 단단한 그런 물질을 en lumière pure, 순수한 빛으로 변화시킨다. De même, 마찬가지로 la poésie transforme la réalité dure en une pure harmonie. 시는 la réalité dure, 그것도 힘든 현실을, 딱딱한 그 현실을 en une pure harmonie, 순수한 조화로 변화시킨다. 이라는 것을 하나 연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il y a une alchimie de la flamme, 이것이 이제 불꽃의 연금술이다 이거죠. qui change la peine en joie. peine, 고통을 en joie,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불꽃의 연금술이다.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불꽃의 연금술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제 그 시를 통해서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연금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눈물의 불꽃. La flamme des larmes. 그 눈물 속에도 불꽃이 있답니다. 눈물의 불꽃. 바슈랄은 슬픔의 상징인 눈물이 고통의 열기와 만날 때 발생하는 시적 승화를 얘기합니다. 자, 뜨거운 눈물의 시약이 존재한다. 뜨거운 눈물. 그냥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눈물. 뜨거운 눈물은 뭘까요? 고통에 동반된, 고통의 불이 동반된 그런 눈물이겠죠. 눈물이 이제 단순히 슬픈 물이 아니라
고통의 불을 통과한 물이다. 고통의 불을 통과한 물. 뜨거운 눈물이죠, 이게. 그것은 영혼의 액체성과 고뇌의 뜨거움이 만나는 혼합된 물질이다. 네. 영혼의 액체성과 영혼의 물과 고뇌의 뜨거움, 고뇌의 불이 만나는 혼합된 물질이다. 이 결합 속에서 불은 눈물을 정화하며 불은 눈물을 정화하며 고통의 슬픔을 정화하며 그것을 빛나는 금강석으로 또 존재의 강렬함에 대한 증거로 만든다. 원문 보겠습니다. Il existe une poétique des larmes brûlantes. brûlante 뭐 불타는 눈물, 뜨거운 눈물. 그러니까 뜨거운 눈물의 그런 시작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 La larme n'est plus seulement une eau triste. 그러한 눈물은, 그 불타는 뜨거운 눈물은, 다만 슬픈 물이 아니다. 더 이상 슬픈 물이 아니다. Elle est une eau qui a traversé le feu de la chaleur. 그것은 a traversé le feu de la douleur. 고통의 불을 통과한 그런 물이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이 되는 거죠. C'est une substance mixte où la liquidité de l'âme rencontre l'ardeur du tourment. liquidité de l'âme, 영혼의 그런 액체성, 영혼의 액체성이 rencontre 만난다. l'ardeur du tourment, 그 고통, 고통의 어떤 열과 고통의 뜨거움과 만나는 그런 혼합된 그런 실체다. 그래서 영혼의 액체성과 고뇌의 뜨거움이 만나는 혼합된 물질이다. Donc cette union le fait purifier l'eau des larmes. 이러한 그 결합을 통해서 le feu, 그 불은 purifie l'eau, 물을 정화한다. purifie l'eau des larmes, 눈물의 그 물을 그 불이 정화한다. 그래가지고 pour en faire un diamant de lumière. 그래서 그것을 diamant de lumière, 그 빛의 금강석으로 만든다. 빛나는 금강석으로. 또 une preuve de l'intensité de l'être, 어떤 존재의 그 강도, 존재의 그 강렬함의 어떤 프레브가 된다. 증거가 된다. 뜨거운 눈물의 시작이 존재한다. 눈물은 이제 단순히 슬픈 물이 아니라 고통의 불을 통과한 물이다. 그것은 영혼의 액체성과 고뇌의 뜨거움이 만나는 혼합된 물질이다. 이 결합 속에서 불은 눈물을 정화하여 그것을 빛나는 금강석으로 존재의 강렬함에 대한 증거로 만든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입니다. 존재의 심연의 불꽃.
l'âme de l'être. 그것은 우리 내면의 불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불은 우리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도 있다. 우리는 불과 재로 만들어져 있다. 신은 우리의 죄가 식지 않도록 막아주는 불꽃이다. 불꽃을 노래할 시인이 있는 한 인류에게는 미래가 있다.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 타오르고 이해하기 위해 빛난다. 자, le feu n'est pas seulement devant nous. 그 불은 다만 우리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Il est au fond de nous. 불은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도 있다. au fond.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도 있다. Nous sommes faits de feu et de cendre. 우리는 불과 불에 타고 남은 그 재, 불과 재로 이루어져 있다. La poésie est la flamme qui empêche nos cendres de se refroidir. 신은 불꽃이다. 어떤 불꽃? qui empêche 막아주다. empêche nos cendres 우리의 그 cendre 우리의 재가 뭐 하는 걸 막아주냐면 de se refroidir 식다. 차가워지다. 우리 제가 다시 차가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불꽃이다. 신은 우리의 죄가 식지 않도록 막아주는 불꽃이다. Donc il y a un poète pour chanter la flamme. 그러니까 불꽃을 노래하는 그런 시인이 있는 한 donc 불꽃을 노래하는 시인이 있는 한 l'humanité a un avenir. 그 인류는 미래를 갖고 있다. 인류의 희망은 있다 이거죠. Nous brûlons pour être.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 타오르고 또 et nous brillons 빛난다. 우리는 pour comprendre.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빛난다. 이거 좀 쉽지 않은 말 같은데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존재하기 위해 타오르고 이해하기 위해 빛난다.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바슐라르 철학의 인본주의적 결론이다. 인간은 단순히 불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스스로 내면의 불을 밝혀 의미를 창조하는 빛나는 존재다. 시적 상상력은 우리의 존재의 죄가 식지 않게 하여 인류의 정신적 미래를 보존하는 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바슐라르 시학의 그 불의 상상력, 불의 상상이지만 대체로 그 불이라는 원소와 또 다른 원소, 주로 불과 물이 어떻게 결합돼서 그 아름다운 그런 세계를 이뤄가는가 하는데 그런 쪽에 더 중심이 가 있는 것 같죠. 불의 상상력에 대해서 바슐라르의 텍스트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